자신을 꾸미는 일은 사치가 아니다 라고 코코 샤넬이 말했습니다. 하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를 가꾸는 방송 뷰티 가이드의 진행을 맡은 문정민 아나운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다채로운 아이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함께 보시죠. 여러분은 어떤 연예인 좋아하세요? 저는 요즘 핫한 블랙핑크 제니의 팬입니다. 제니를 너무 좋아해서 제니를 보면 괜히 닮고 싶어지고 제니가 입은 옷이라던가 액세서리를 따라하곤 하는데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나요? 좋아하는 연예인이라던가 닮고 싶어하는 연예인을 보면 그들이 한 액세서리라던가 패션 아이템을 따라하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뷰티 가이드의 주제, 바로 연예인들도 즐겨하는 최신 유행 이템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아이템이 비싸거나 하면 우리에게 너무 부담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살 수 있도록 저렴한 선에서 선정해 보았습니다. 어떤 연예인과 어떤 아이템이 나올지 기대되신다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듣기만 해도 예뻐지는 노래 듣고 시작해볼까요? 박보람의 예뻐졌다. 나 예뻐졌대 다 그래 모두 놀래 못 알아보게 돼 어디에서 뭐 했어 모르는 소리 No 말도 안 돼 no no way 바나나 한 개 계란 두 개 정말 피곤해 남들처럼 예뻐지는 게 모를 거야 죽었다 깨어나도 넌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해 신경 쓸 게 한둘이 아냐 나도 너처럼 사랑받길 원했어 그래서 더욱하게 예뻐졌다 매일 듣고 싶었던 말 정말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 달라 모든 게 달라졌어 두루루루 예뻐졌다 네가 보는 게 전부가 아냐 처음에 네가 알던 내가 아냐 잘 가요 말로 라라라라라라 짧은 치마 스키니 상관없어 첫 번째로 소개할 아이템은 바로 이 곱창 밴드입니다. 이 아이템은 너무 유명해서 사실 말할 것도 없는데요. 혹시 이 곱창 밴드를 처음 들어보신 분은 먹는 곱창이 생각나신다고요? 맞습니다. 이 곱창 밴드는 곱창을 닮았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게 맞아요. 80년대에서 90년대생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탑골 패션 아이템. 꾸민 듯 안 꾸민 듯 꾸안꾸 스타일을 연출하는데 대표 아이템입니다. 아이유, 제니, 조니 등 여러 여자 아이돌들이 착용한 모습이 인스타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즘 스타들의 패션에서 빠지지 않는 이템이에요. 곱창 밴드를 연출하는 법에는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손에 걸면 무심하고 시크하게 연출할 수 있으면서 패션 아이템도 되고 필요할 때는 간편하게 머리를 묶을 수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무심하게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잔머리를 살려서 묶기만 해도 어떠세요? 아까보다 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나요? 곱창 밴드는 색상, 체크 무늬, 벨벳 재질 등 내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답니다. 이 곱창 밴드를 활용해 부담 없이 멋스럽게 해보도록 해요. 두 번째 소개할 아이템은 헤어 집게핀입니다. 집게핀 역시 곱창 밴드처럼 90년대 유행템이 돌아온 탑꿀템입니다. 이 헤어 집게핀의 장점은 머리 길이 상관없이 누구나 색다른 헤어 스타일링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화사님은 긴 머리의 일부를 집게핀으로 여유 있게 잡아 반묶음을 연출했습니다. 화사님의 여성스러움에 무척 어울리는 스타일 같네요. 어때요? 단발머리가 써도 충분히 예쁜 반묶음이 연출되죠? 특히 이런 반묶음 머리를 하면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만들 수 있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집게핀의 또 다른 큰 장점은 손이 닿는 대로 아무렇게나 올려 묶어도 예쁜 스타일링이 된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하면 스타일링이 자유로워 보이면서도 멋을 챙길 수 있답니다. 집게핀은 색상, 모양 등이 다양하니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타일을 쉽게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곧 다가올 가을에 니트, 코트와 함께 스타일링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세 번째 아이템은 바로 코로나 시국의 필수템인 마스크. 좀 더 편리하게 보관하고 보기에도 좋게 하는 아이템인 마스크 스트랩입니다. 요즘 TV를 보다 보면 연예인만큼이나 시선을 끄는 것이 있죠. 바로 이 마스크 스트랩. 보면서 나도 하나 사볼까 생각하셨죠? 코로나 시국 꼭 갖추어야 할 마스크가 이 끈 하나만으로 패션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법은 굉장히 쉬운데요. 이렇게 양 귀에 스트랩을 걸기만 하면 착용 가능합니다. 소재도 천부터 비즈까지 다양하다고 하니 내 밋밋한 마스크에 개성을 불어넣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래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왠지 이 노래를 들으면 괜히 내가 엄청 멋진 사람처럼 느껴지는데요. 나의 자신감을 뿜뿜 해줄 노래 마마무의 힙 듣고 오겠습니다. 머리 어깨 무릎 다 힙해 Do it do it like me do it 나를 따라 해 Kick it clap and clap it 모두 같이 해
침이 따끔따끔해 또 힐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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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모든 일이 가뿐해 베를린 성공을 썰어 먹어 마치 미슐랭 누구보다 빠른 걸음을 걸어내 이 시즌 잊은지도 오래야 뒷대로 All I wanna is 멋진 내 멋대로 걸을게 머리밖에 모른다 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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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빼빼 논란이 돼 my fashion 멜로디는 안 써 그저 action 자꾸 click me 홀린 듯이 shoot close up close up close up 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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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어깨 무릎 힐 어딜 가도 넌 reflection 빛날 수 있어 세상에 넌 하나뿐인걸 근데 왜 이래 네 얼굴에 침 뱉니 날 자극한 여러분 검사 거기서 멈춰 지질이 뻔서 내 나의 멘탈은 단단해 넌 다음에 보면 놀러 갈게 All you wanna be is trendy awkward girl 기믹 같지 그런 애들끼리끼리 hip 빼빼빼 논란이 돼 my fashion 별로 신경 안 써 그저 action 자꾸 click me 홀린 듯이 zoom close up close up close up hip hip 머리 어깨 무릎 힐 거울 묻은 티 삐져나온 입 떡진 머리 난 상관없지 거울 묻은 티 삐져나온 입 떡진 머리 내가 하면 해 거울 묻은 티 삐져나온 팬티 떡진 머리 난 상관없지 거울 묻은 티 삐져나온 팬티 떡진 머리 내가 하면 흠 빼빼빼 논란이 돼 my fashion 별로 신경 안 써 그저 action 자꾸 click me 홀린 듯이 shoot close up close up close up hip 머리 어깨 무릎 힐 머리 어깨 무릎 오늘의 뷰티 가이드 최신 유행 2템 어떠셨나요? 저렴한 가격에 멋도 잡는 아이템 한번 구매해 보시는 게 어떠세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고 유쾌한 미의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 지금까지 제작의 김연희, 이재현 수습 프로듀서, 기술의 김지원 엔지니어, 진행의 문정민 아나운서였습니다. 여러분, 음식 먹는 거 좋아하세요?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너무 행복하죠? 먹는 재미가 없다면 우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음식은 우리 삶에 이야기가 들어있고
나아가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음식을 먹을 때 그냥 먹지 말고 그 나라 문화를 이해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알고 먹자 세계 음식. 오늘은 어떤 나라로 떠나볼까요? 출발 세계 음식 여행. 하구 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여행 가이드 정주희 수습 아나운서입니다. 출발 세계 음식 여행의 5번째 여행은 바로 크고 아름다운 땅을 가진 나라 러시아입니다. 엄청난 크기의 영토만큼이나 엄청난 음식이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아 무척 기대되는데요. 러시아는 또 추운 걸로 유명한 나라이기에 여러분 단단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겨울의 나라 러시아로 출발! Здравствуйте. 모두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도착한 이곳은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에 위치한 러시아 여행의 1번지 붉은 광장입니다. 도착하자마자 이 웅장한 느낌이 드는 소리 뭐냐고요? 바로 카츄샤라는 러시아 군가입니다. 이 붉은 광장 앞에서는 종종 군사 퍼레이드가 펼쳐지곤 하는데 우리 본격적으로 모스크바를 둘러보기 전에 잠깐 러시아 군대의 웅장함을 느껴보고 갈게요. 음식은 그 지역의 기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죠. 러시아 역시 그 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러시아는 북쪽에 있어 추운 기후로 음식들이 그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특징으로 러시아의 음식은 고열량인 음식들이 많은데요. 또 추운 기후로 인해 식물이 잘 자라지 않는 곳에는 고기 요리가 발달했다고 하네요.
러시아의 음식 문화는 굉장히 독특한데요. 러시아의 귀족들은 유럽의 음식 문화를 가지고 있는 반면 평민들은 러시아 고유의 음식 문화를 지켜왔습니다. 그로 인해 현재 러시아는 지역, 계층별로 다른 문화로 인해 러시아만의 색다른 음식 문화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이런 러시아의 색다른 음식 과연 어떨지 한번 살펴보러 가볼까요? 자, 이제 러시아 음식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러 떠나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음식들은 러시아 여행에서 꼭 먹어봐야 하는 러시아 음식 3가지입니다. 그럼 모스크바의 한 식당으로 가볼까요? 첫 번째로 러시아 국민 수프 보르쉬가 나왔네요. 보르쉬는 우리나라의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같은 국민 수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르스치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재료에 따라 맛과 모양이 다양해지지만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보르쉬에는 비트 뿌리를 넣어 만들어진 진한 붉은 빛이 드는 것이 특징입니다. 양배추, 고기 등을 넣고 함께 끓여내며 요구르트나 샤워크림을 곁들여 먹기도 합니다. 처음 접하게 되면 생소한 맛에 낯설게 느껴지지만 계속 먹다 보면 묘한 중독성을 느끼게 될 거예요. 러시아 사람들은 보통 따뜻하게 먹지만 여름철에 차갑게 먹기도 한다네요. 또 끼니 대용으로 먹을 때에는 걸쭉하게 먹기도 한답니다. 두 번째 음식은 우리가 안 좋아할 수 없는 음식입니다. 바로 러시아식 만두 펠메니인데요. 한 입 가득 우물거리면 향과 육즙이 입안에 골고루 퍼져 입안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만두. 펠메니는 바로 이런 러시아식 만두입니다. 작은 사이즈여서 한 입에 쏙 먹기 편한 펠메니를 잘 삶아 먹으면 담백한 맛이 아주 일품이라고 하네요. 추운 겨울철 러시아를 여행한다면 펠메니를 넣은 치킨 수프를 드셔보도록 해요. 따뜻한 국물을 한술 뜨면 몸도 녹아내리고 나도 모르게 뜨끈한 맛에 좋다 라며 추임새가 절로 나올 수도 있어요. 세 번째 음식은 바로 누구나 맛있어 할 음식 샤를릭입니다. 러시아의 대표 고기 요리인 샤를릭은 러시아의 샤를릭 거리가 생겨날 만큼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인데요.
샤를릭은 우리나라의 꼬치구이와 비슷합니다. 소, 돼지 등 각종 고기류와 채소들을 꼬치에 함께 꽂아 숯불에 구워내 우리 입맛에도 무척 친근합니다. 숯으로 훈연을 숯향이 고스란히 배어 있어 코로 한 번 먹고 입으로 한 번 먹는답니다. 이렇게 음식 소개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노래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러시아에는 음식 말고도 유명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총에 하나의 총알만을 장전하여 서로 머리에 겨누는 목숨을 건 게임, 바로 러시안 룰렛입니다. 이 무서운 게임을 레드벨벳만의 상큼한 매력으로 재해석한 곡을 오늘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레드벨벳의 러시안 룰렛. 날카로운 숲을 둘러싼 얘긴 베일 속에 점점 더 깊은 허허허쉬 맘을 켜놔 이제 여긴 온통 어두운 밤하늘색 그림자조차 길을 잃게 해 넌 항상 love this game 쉽게 즐기는 가벼움일 뿐이라도 뭐 이렇게 못된 얘기로 자꾸 피해가려고만 하니 왜 커지는 헛빛빛빛 빨라지는데 너도 짧게 헛빛빛빛빛 걸어 나를 볼 때 마지막 나는 순간까지 점점 다가오지 crazy 아찔하게 끄는 Russian roulette 마지막 남은 순간까지 내게 맡기게 될 거야 넌 달콤한 너의 Russian roulette 반짝이 시크 더 이상 외면하지 못해 버티는 오늘 여행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러시아에 관해 많은 정보 얻어가셨나요? 직접 가진 못해도 마음만큼은 러시아로 간다는 생각으로 오늘은 늘 먹었던 익숙한 음식 말고 새로운 음식을 드셔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 그럼 안녕! 지금까지 제작의 이재현 수습 프로듀서, 기술의 김지원 수습 엔지니어, 진행의 저는 정주희 수습 아나운서였습니다. 지금 행복한 이 순간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시도 때도 없이 그 사람만 떠오른다고요? 과제에 시험에 지칠 때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만의 사사로운 이야기, 사랑을 담는 라디오, 사담입니다. 충북대학교 학우 여러분, 사랑에 빠질 준비 되셨나요? 저는 여러분의 사랑의 메신저 김재훈 아나운서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사랑의 큐피트 서규현 수습 아나운서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을 설레게 할 사담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나저나 규현씨, 이제 슬슬 가을이 오네요. 그렇네요. 한참 더울 때부터 태풍 장마 때문에 고생했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조금씩 긴 옷들을 꺼내는 가을이 된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점점 가을을 타는 날이 올 것 같네요. 규현씨도 가을 타세요? 그럼요. 저도 괜히 센치해지고 발라드만 계속 듣는 가을을 탄답니다. 재훈 씨는 가을 타세요? 그럼요. 저도 왠지 센치해지는 그때가 온 것 같아요. 오늘 사담을 고를 때도 가을 느낌 물씬 나는 사담을 골라왔답니다. 그 전에 가을 냄새나는 노래 한 곡 듣고 첫 번째 사담 들으러 가보실까요? 네, 좋아요. 가을을 위한 밴드의 노래죠. 가을방학의 사랑 없는 팬클럽 듣고 오겠습니다. 어둑한 기찻길 끝을 상상하네. 뭐가 있을까? 벽이 있을까? 종점이 누군가에겐 저녁임을 이젠 알기에 웃어보지만 세상에는 졸업장 없는 졸업이 있지. 떠나간 줄도 몰랐대. 늦은 작별 인사도 추억은 내 맘속 책을 접어든 자국. 안녕 안녕. 알고 있어 우리에게는 이젠 사랑이었단 걸. 예전 같지는 않단 걸. 그렇지만 너는 여전히 그대의 팬이야. 어떤 별들은 처음 같은 떨림 없이도 반짝임을. 오늘의 사담은 책으로 만난 인연에 대한 사담입니다. 저는 시를 읽는 사람입니다. 시를 짓는 사람은 아니고요. 작은 책방을 하면서 심심풀이로 가끔 낭독회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동네에서는 꽤 인기가 많아서 커피 한 잔의 디저트로 즐기러 오시는 동네분이 조금씩 있습니다. 오셔서 책도 구경하시고 제 낭독도 들으십니다. 그날은 가을 냄새가 물씬 나는 날이었습니다. 바람이 조금 춥게 불어서 목폴라를 처음 꺼낸 날이었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밀어서 커튼이 집 안쪽을 차지할 때나 많은 비를 맞은 버드나무가 늘어져 길 한가운데로 쏠리듯 들어와 있을 때 사람이 있다고 느끼면서 잠시 놀라는 건 거기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팔목에 실을 묶는 사람들은 팔목에 중요한 운명의 길목이 지나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겠다. 인생이라는 잎들을 매단 큰 나무 한 그루를 오래 바라보는 이 저녁. 내 손에 굵은 실을 메어줄 사람 하나 저 나무 뒤에서 오고 있다. 인생이라는 잎들을 매단 큰 나무 한 그루를 오래 바라보는 이 저녁. 내 손에 굵은 실을 메어줄 사람 하나 저 나무 뒤에서 오고 있다. 실이 끊어질 듯 손목이 끊어질 듯 단단히 실을 묶어줄 사람 위해 이 저녁을 퍼다가 밥을 차려야 한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힘으로는 닫지 못하는 문이 하나씩 있는데 마침내 그 문을 닫아줄 사람이 오고 있는 것이다. 낭독을 마치고 책방에 찾아오신 분들과 인사를 하며 하루의 안부를 나눌 때였습니다. 작가님, 잘 들었어요. 저를 작가님이라 부르며 빨갛게 잘 익은 단감을 내미는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시에서 읽은 자기 힘으로는 닫지 못하는 문이 하나씩 있는데 마침내 그 문을 닫아줄 사람이 오고 있다는 말이 다시금 생각나게 한 그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전 방금 그 시를 쓴 작가가 아니라 그냥 이 책방 주인이에요. 그치만 작가님처럼 생기셨는걸요? 끝까지 작가님이라고 저를 부르며 단감 하나를 들이미는 그 사람이 처음에는 황당했습니다. 그래도 저의 낭독을 잘 들어준 사람이니 감사합니다 하고 그 단감 하나를 받을 수밖에요. 오늘도 새벽에 들어왔습니다. 일일이 별들을 둘러보고 오느라고요. 오늘은 별을 2개 묻었고 별을 2개 캐냈다고 적어두려 합니다. 참, 돌아오던 길에는 많이 자란 달의 손톱을 조금 바짝 깎아주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작가님 잘 들었습니다 하고 단감 하나를 내밀고 한 번 녹으면 영원히 얼지 못하는 얼음처럼 한 번 아픈 것이 영원히 낫지 않는다. 낫지 않는 것이 축척이다. 독을 내몰고 새 독을 품으려니 갱신이다. 다음 날에도 작가님 잘 들었습니다 하고 내미는 단감 하나가 가을을 지나며 점점 더 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캬 저기 골목 돌아서 감나무집 할배 소녀딸이잖아요. 동네 지리를 잘 모르시려나? 애가 어릴 적부터 그렇게 몸이 아팠어서 그런가 할배가 아주 애지중지 키워요. 이때껏 누군지도 모르고 감 받아먹었구만 책방 총각. 몸이 아프구나 그래서 내가 그냥 쌀쌀한 날씨라고 생각한 날엔 목도리를 메고 좀 따뜻한 날씨라고 생각한 날엔 가디건을 꼭 걸치고 왔구나. 아주머니들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를 들으며 단감 한 조각을 먹으며 어느새 저도 모르게 낭독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나를 붙들고 있는 건 슬픔의 색깔이다. 슬픔으로 지금까지의 삶을 그나마 지탱해왔다면 이해가 쉬울까?
슬픔의 냄새와 슬픔의 덮개가 가득 들어찬 내 마음은 그래서 뚱뚱하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 정체가 무엇인가를 따져보면 슬픔이 맞다. 약기운 같은 슬픔, 맑고 탁한 흰색에 가까운 액체를 뚝뚝 흘려 모았다가 어느 날 그것들을 치우고 그 자리를 말리는 일이 내가 사는 방식이었다면 당신은 이해가 쉬울까? 질기고 강렬하여 무쇠 같은 슬픔의 유전자를 가져서 모든 사물을 슬프게 읽고 슬프게 받아들이며 겨우겨우 아슬하게 남아 슬픔으로 쌓아올린 몇 평의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것. 그것이 나라는 사람의 대부분이다. 그 슬픔이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다. 그 슬픔을 받아들인 적 없는데 어느새 스며든 그 슬픔이 한 사람을 정복하고 있는 것뿐. 슬픔이 있어서 나는 고나지 않았고 외롭지도 않았고 유랑할 수 있었다. 작가님, 오늘도 잘 들었어요. 제 손에 들려지는 단감 하나, 그리고 목도리를 고쳐매고 나갈 준비. 저 오늘 커피 한잔하고 가실래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는 눈빛을 보내는 그녀에게 오늘 단감에 커피를 마셔봤는데 달아서 그런지 둘이 잘 어울리더라고요. 가실 곳이 바쁘시면 어쩔 수 없고요. 저 몸이 커피를 못 받아서. 커피 말고 차는요? 오랫동안 밖에 나가지 못해서 그런지 원래부터 피부가 하얀 사람인지 조명에 비추어져 한박 웃음을 터뜨리는 그녀는 너무 하얀 겨울의 눈 같았습니다. 그날 따뜻한 홍차 2잔에 듬성듬성 썰은 단감을 가지고 밤을 새도록 떠들었습니다. 사실은 이때까지 읽었던 책의 작가를 알고 있다는 그녀. 그 작가를 좋아해서 듣자마자 매일 찾았다는 이야기. 단감은 추워서 홍시되기 직전에 감이 맛있다는 사실. 몸이 아파 오래전부터 책을 즐겨 읽는 게 취미가 되었다는 것. 시시콜콜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은 작가가 되고 싶기도 했어요. 그래요? 잘하실 것 같은데. 원래 읽은 만큼 쓰이는 거라잖아요. 글쎄요, 부끄러운 글인 것 같아서 누구에게 말하지 못했었거든요. 사실은 저도 글을 쓰고 싶어 했어요. 아파서 누워있으니 할 수 있는 일이 손 움직이는 일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책 읽기, 글쓰기 이렇게 2개만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부끄러워서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요. 그 이후로 그녀는 매일 제 낭독회에 찾아와 낭독을 듣고 저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다가 집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녀의 할아버지가 트럭을 타고 데리러 오기도 했고 세찬 바람을 뚫고 돌아가기도 했죠. 그녀가 오지 않는 날을 이젠 조금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낭독회를 시작할 때부터 그녀가 찾아와 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비밀 하나를 이야기해야겠다. 누군가 올 거라는 가정하에 가끔 버스를 타고 터미널에 간다는 비밀 하나를. 어디서 누가 올 것인지, 그것이 몇 시인지, 남의 단추를 내 셔츠에 채울 수 없는 것처럼 모른다. 녹는 시간을 붙잡자며 그때마다 억세게 터미널을 나갔다. 한 말의 소금을 한 잔의 물로 녹이자는 사람처럼 출발하고 도착하는 시간들을 기다렸다. 겨울에 문턱에 선 날 그녀가 낭독회를 찾지 않았습니다. 낭독회에 찾아와 이야기를 누구보다 많이 나눴지만 연락처는 나누지 않았던 터라
어떻게 연락을 해보지 못했죠. 그저 하루가 이상하게 마무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녀가 찾아와 이제는 말랑한 홍시가 된 감을 내밀며 오늘의 책에 대해서, 오늘의 날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야 하는데, 원래 아무렇지 않았던 평범한 고요한 밤인데 그날따라 고요보다는 적막이라고 느낄 정도로 조용한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었습니다. 총각, 여기 아이스 커피 2잔만. 책 2권을 사시면서 커피를 주문한 손님들에게 들 커피를 내리던 참이었습니다. 감나무 할아버지는 밥도 제대로 먹고 있는지 몰라. 귀한 손녀딸 아프니 나 같은 물도 안 들어갈 것 같아. 뭐랬나? 가벼운 감기인데 걔는 원체 약해서 그렇게 아프다 했나? 흘려들을 수 있는 이야기였지만 귀에 콕 박혀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렇지 않게 커피 2잔을 내어드리며 감나무댁 손녀분이 아프신가 봐요? 라고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아야 총각 말도 말어. 겨울이 오긴 왔어. 겨울 문턱마다 이렇게 크게 앓는데 올해도 어김없네. 낭독회 단골 손님이 빠졌으니 총각도 궁금했지. 그랬죠. 미소를 띄었지만 마음 한켠이 쓰렸습니다. 원체 아프던 사람이 제 책방에 오느라 잦은 외출을 해서 더 아픈가 싶었고, 밤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 목도 아플 테고 걱정은 계속 무럭무럭 몸집을 키웠죠. 저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해서는 안 될 일이란 걸 알지만 앉아서 수다를 떠시는 두 분께 가게를 부탁드렸습니다. 아유 그럼 우리가 돈통 딱 지키고 있을게. 우리야 지금 할 것도 없고 애들 학교 끝나려면 한참이고 집에 보일러 틀고 온 거 이제라도 알았으니 참 다행이에요. 얼른 다녀와요. 저희 집은 슈퍼 끼고 돌아서 보면 큰 나무가 하나 있어요. 진짜 커요. 할아버지 때부터 길러온 감나무래요. 그리고 원래는 빨간 벽돌로 쌓았는데 빛이 바래서 이젠 짙은 갈색이에요. 슈퍼를 끼고 돌면 큰 나무, 짙은 갈색. 그녀와 했던 대화에서 집에 단서를 찾고 더듬더듬 걸어 그녀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분명 그녀가 말했던 집 모양이었습니다. 그치만 막상 다다르니 들어갈 용기는 나지 않더군요. 그 누구요? 뒤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굴 찾아온 겁니까? 여긴 우리 집인데. 그녀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저 대력과에서 책방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 책을 사시고 안 찾아가셔서 배달차. 거짓말이 어쩜 이렇게 술술 나왔는지 모릅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보고 그 책방 총각이구려. 들어오소. 라고 말하시며 대문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엉거주춤 그녀를 위해 뽑아온 책 한 권을 들고 할아버지를 뒤쫓았습니다. 2층에 위치한 그녀의 방 위치를 알려주시곤 금방 나와요. 으름장을 놓으시고 그녀와 똑같이 단감 한 개를 정성스레 깎아다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저기 안에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그냥 아프신 것 같아서, 심심하실 것 같아서 제 책 몇 개 들고 왔어요. 책값은 안 주셔도 됩니다.
이미 받았거든요. 단감 접시를 슬쩍 들어올리며 능청스럽게 그녀를 향해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으면 낭독회 꼭 갈게요. 사장님은 아프신 곳 없으시죠? 책 몇 권을 전해두고 나오는 길, 입김이 하얗게 나오면서 정말 겨울이구나, 감이 다 떨어져 버린 나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제가 그녀를 만난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오랜 지병과 약한 몸을 가지고 추운 겨울을 견뎌내기란 어려웠던 것 같았다고 건너 듣게 되었습니다. 마을에는 안타까움에 혀차는 소리만 들렸고 저는 그날 처음으로 책방의 문을 닫았습니다. 아픈 데는 없냐고 당신이 물었다. 없다 라고 말하는 순간 말과 말 사이의 사람들이 아프기 시작했다. 물소리가 사무치게 끼어들었다. 시집 뒷장을 읽으면서 엉엉 울었다. 말과 말 사이가 아파서 벙어리가 된 내게 아픈 데는 없냐고 묻는 당신. 무심하고 싶지만 무심할 수 없는 혼자인 나는 가끔 당신으로부터 사라지려는 수작을 부리는, 나는 당신 한 사람으로부터 진동을 배우려는 사람. 그리하여 그 자장으로 지구의 벽 하나를 멍들이는 사람. 이 시를 마지막으로 저는 더 이상 책방에서 낭독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1년이 넘어 다시 가을이 찾아왔지만 그녀는 찾아올 수 없다는 걸 떠올리면 마음이 공허해지네요. 가을의 안성맞춤인 사연이었죠? 이제 감만 보면 이 사담이 생각날 것 같아서 감을 먹을 때마다 눈물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낭독해 주셨던 책 구절도 더 사담에 몰입할 수 있게 해서 슬펐어요. 가을이 가고 겨울이 지나면 또 봄이 오니까요. 이번 봄이 오면 또 다른 좋은 인연을 책으로 만나시기를 사담에서 응원할게요. 저 이 사담을 들으니 생각나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가사가 사연자님과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네요. 조지 벤슨의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If I had to live my life without you near me, the days would all be empty. The nights would seem so long. With you I see forever oh so clearly. I might have been in love before, but it never felt this strong. Our dreams are young and we both know they'll take
not so easy. Our love will lead the way for us, like a guiding star. I'll be there for you if you should need me. You don't have to change a thing. I love you just the way you are. So come with me and share the view. I'll help you see forever too. Hold me now, touch me now. I don't want to live without you.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You ought to know by now how much I love you. One thing you can be sure of, I'll never ask for more than your love.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You ought to know by now how much I love you. The world may change my whole life through, but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You ought to know by now how much I love you. One thing you can be sure of, I'll never ask for more than your. Don't make a sad movie. 오늘의 사담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담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사사로운 이야기, 사랑하는 이야기, 사랑을 담는 라디오 사담이었습니다. 다음 시간 또 다른 사담으로 만나요. 지금까지 진행의 CUBS 아나운서부, 제작의 김현희 수습 프로듀서, 기술의 김지원 수습 엔지니어였습니다.